아버지, 왜 간병인한테 이렇게 큰 돈을 주렸어요? 자식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김철수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그냥 미정이가 고마워서 준 거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는 큰 복과 좋은 기운으로 돌아올 거예요. 오늘도 평안하고 밝은 하루 되세요. 서울 강남구에 자리 잡은 대형 종합병원의 VIP 병실. 넓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하얀 침대 시트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김철수 노인은 78세의 나이답지 않게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지 벌써 석 달째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부정맥 치료로 며칠만 입원하면 될 줄 알았는데 검사를 거듭할수록 상태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고려할 때 수술 위험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약물 치료를 통해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김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고층 아파트들 사이 어딘가에 자신이 소유한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김철수의 재산 규모는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살아왔지만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 투자에 눈이 밝았던 그는 강남 개발 초기에 여러 부지를 매입해 두었습니다. 특히 지금 재건축이 예정된 대치동 아파트는 30년 전에 헐값에 산 것이었는데 이제는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초동 상가 건물 한 채, 분당 신도시 아파트 두 채, 그리고 여러 은행에 분산해둔 예금까지 합치면 그의 재산은 10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검소하게 살며 돈을 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진짜 재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철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자신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알리지 않았죠. 오히려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며 결혼 자금이며 하나씩 지원해 주면서도 아버지가 어렵게 마련한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는 월급쟁이였으니까 연금 받으며 그럭저럭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민수는 대기업 임원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만 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비 부족하면 말씀하세요라는 식의 짧은 대화였죠. 딸 김영희는 미국에서 살고 있어 시차 때문에 국제전화로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빠, 빨리 좋아지세요. 병원비 걱정 마시고요라며 몇십만 원씩 용돈을 보내곤 했습니다. 막내 아들 김준호 역시 자영업을 한다며 매일 정신없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자주 못 가뵙고 죄송해요라며 죄송해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가난한 늙은이로 보고 있구나. 김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길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히 외면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비도 국민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아이들은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VIP 병실비는 자신이 따로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보험 처리가 잘 되어서 일반 병실비만 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김철수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숨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주변에서 부모의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갈등을 벌이거나 부모가 살아있을 때부터 상속을 재촉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랐고 순수한 효심으로
자신을 찾아오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같았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간병인들과 환자 가족들이 오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철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VIP 병실에 혼자 계시는데 자식들은 안 와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VIP 병실비가 하루에 50만 원인데. 아, 그러고 보니 병원 원무과에서 들은 얘기론 3개월치를 현금으로 선납하셨다더라고요. 보통 그런 분들은 재력이 상당하죠. 그런데 왜 자식들은 안 오는 거예요? 글쎄요, 가족 사정이 복잡한가 봐요. 간병인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지만 김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간병인 중에 40대 중반의 최미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몇 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 간병인으로 환자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평판이 매우 좋았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하며 어르신들을 정성스럽게 돌봐드린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미정은 김철수의 병실 앞을 지나가며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VIP 병실에 혼자 누워있는 노인이 참 외로워 보였습니다. 자식들의 방문도 거의 없는 것 같고 혼자서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간병 경력이 오래된 미정은 이런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로우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도 참 외로우시겠다. 미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몇 차례 복도에서 김철수를 지켜본 결과 그는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혼자서 한숨을 쉬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해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미정은 어르신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정은 평소 외롭고 소외된 어르신들을 특별히 잘 돌봐드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이 꺼려하는 까다로운 환자들도 미정이 맡으면 금세 마음을 열었죠. 그녀만의 따뜻한 마음씨와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직원들도 미정을 신뢰했고 특히 어려운 케이스의 환자들에게는 미정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곤 했습니다. 김철수는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이렇게 혼자 병실에 누워 있으면 무슨 소용이람? 아이들은 아버지가 가난한 줄 알고 신경도 안 쓰고 정말 외롭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거의 먹지 않아 배가 고팠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병원 음식은 짜지도 달지도 않아 영 맛이 없었고 혼자 먹는 식사는 더욱 서글플 뿐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그들도 업무상 관계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간절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대화 소리들이 오히려 김철수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때요? 아빠, 이거 드세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다정한 대화들이 들려올 때마다 김철수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관심 있게 봤을 텐데 지금은 전혀 흥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고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와 미정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 씨, 내일부터 310호실 담당해 주세요. 김철수 할아버지 말이에요. 아,
혼자 계시는 그 할아버지요? 알겠습니다. 그분이 좀 외로워 보이시는데 미정 씨가 워낙 어르신들 잘 돌봐주시니까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정성껏 돌봐드릴게요. 김철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돌봐줄 누군가가 오는 것일까요? 평판이 좋다는 간병인이 온다니 이제 조금은 외로움이 달래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며칠 전 딸이 보낸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쁘긴 했지만 점점 시들어가고 있었죠. 마치 자신의 처지와 닮아 있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김철수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간병인이 온다니 조금이라도 외로움이 달래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김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간병인이 온다는 생각에 묘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혼자 지낸 지 너무 오래되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석 달 동안 변함없던 병실 풍경이 오늘만큼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전 9시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철수는 오랜만에 만나는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최미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김철수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간병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업무적이지 않고 마치 가족을 대하듯 자연스러웠죠. 김철수는 그녀의 첫인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 동안 만난 간병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정은 김철수의 아침 식사 상태를 살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의 손대지 않은 식판을 보고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철수가 입맛이 없어서 병원 음식을 먹기 어렵다고 말하자 미정은 집에서 직접 죽을 끓여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철수가 사양하자 미정은 자신이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정은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오래 계셨을 때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 그리고 그때의 감사함이 자신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김철수는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정은 아버지를 간병했던 그 경험을 통해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이들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철수는 미정의 사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버지를 돌봤던 경험이 있다니 그래서 더욱 세심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능숙하게 김철수의 이불을 정리하고 베개를 편안하게 받쳐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모든 행동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미정이 자연스럽게 가족에 대해 물어보자 김철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아버지의 경제적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미정은 단순히 가족 간의 소통 부족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워낙 바쁘게 살고 있어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봐왔기 때문입니다. 김철수가 미정의 개인사에 대해 궁금해하자 미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했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이혼하게 되었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일을 하다가 아버지 간병을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려웠던 과거에 대한 아픔도 있었지만 현재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 김철수는 미정의 사연에 깊은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그녀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택한 그녀의 마음씨에 감동받았습니다. 미정은 진심으로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지혜와 경험담들이 자신에게는 큰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정은 김철수의 식사를 정성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음식을 한 입씩 떠서 드리면서도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김철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소보다 식사량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정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음식 맛도 예전보다 좋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미정이 김철수와 함께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김철수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부축해주면서도 무리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나누는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김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정의 세심한 배려에 김철수는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김철수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은행 업무나 기타 일들도 대신 해드릴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다른 어르신들도 자주 부탁하는 일이었고 미정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아직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미정의 친절한 제안 자체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미정과 함께 보낸 시간은 김철수에게 매우 특별했습니다. 석 달 동안의 외로운 병원 생활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하루였습니다. 미정의 세심한 배려와 진심 어린 관심 덕분에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정은 내일도 와서 아침에 맛있는 반찬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철수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미정이 퇴근한 후 김철수는 혼자 남은 병실에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김철수는 미정에 대해 깊은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보다도 더 자신을 세심하게 돌봐주는 그녀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오랜만에 외롭지 않은 하루였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정도 집에 돌아가면서 김철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정말 외로워 보이는 할아버지였고 자식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드리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순수한 마음으로 김철수를 걱정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미정은 내일 김철수를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지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맛있는 죽을 끓여가서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그녀는 김철수의 진짜 재산 규모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외로운 어르신 한 분을 정성껏 돌봐드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김철수와 미정 둘 다 진심으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오랜만에 만난 따뜻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고 미정은 외로워 보이는 어르신을 정성껏 돌봐드리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엄청난 재산 규모와 그것이 앞으로 둘 사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김철수를 돌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가 가져오는 따뜻한 죽과 정성스러운 반찬들은 김철수의 식욕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병원 음식만 먹던 김철수에게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의 맛은 그리움과 따뜻함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미정은 매번 김철수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고민해서 준비해왔고 그 정성에 김철수는 깊이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하루 일과는 미정이 오기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정이 올 시간을 계산했고 그녀와 나눌 대화를 미리 생각해 두곤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 쉬던 시간들이 미정과의 대화와 산책으로 채워졌습니다. 외로움에 지쳐있던 김철수에게 미정의 존재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미정 역시 김철수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 비해 김철수는 예의 바르고 점잖았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김철수와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서 진정한 소통이었습니다. 김철수의 인생 경험담과 지혜로운 조언들은 미정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철수는 미정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일해온 이야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미정은 김철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기 때문에 김철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점차 김철수는 미정에게 개인적인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 혼자라는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까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정은 김철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위로의 말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진솔한 대화를 통해 둘 사이의 신뢰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정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김철수를 성실하게 돌봤지만 예전과는 다른 계산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철수에 대한 애정은 여전했지만 그 애정에 다른 목적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미정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고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주지 못하는 따뜻함과 관심을 미정이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철수에게 미정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수했던 처음 마음에 현실적인 욕망이 스며들면서 김철수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였지만 이것이 앞으로 둘 사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명절을 맞아 자식들이 병문안을 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석 달 동안의 병원 생활 중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정은 김철수가 가족들을 만날 준비를 정성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면도를 해주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혀드렸습니다. 추석 당일 오후 큰아들 민수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회사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온 것이었습니다. 뒤이어 막내 아들 준호도 왔고 몇 년간 못 봤던 딸 영희까지 미국에서 와서 병실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을 보며 김철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김철수의 모습을 보며
미정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김철수는 미정이 얼마나 잘 돌봐주고 있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혼자서는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는데 미정이 온 후로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밝아진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철수는 미정을 자식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미정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그동안 아버님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은 미정의 첫인상이 매우 좋았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서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잘 돌봐주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김철수는 미정에 대한 고마움을 연신 표현했습니다. 미정이 없었다면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보다 더 자신을 잘 챙겨준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말에 자식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진심이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철수는 미정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정성껏 돌봐주는지 강조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매일같이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고 온갖 번거로운 일들을 대신 처리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식들은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고맙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죄책감도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김철수의 칭찬에 겸손하게 반응했습니다. 자신은 당연한 일을 할 뿐이라고 말하며 아버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 돌보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버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미정의 모습에 자식들은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자식들은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미정이 해준 음식이 아니면 입맛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정이 준비해온 죽과 반찬들을 먹으며 자식들에게 맛을 보라고 권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자랑하면서 미정의 요리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미정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명절 대화 중에 김철수는 미정이 자신의 여러 업무들을 대신 처리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 업무부터 병원 관련 일들까지 모두 미정이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이 말을 듣고 약간의 우려를 느꼈습니다. 간병인이 환자의 개인적인 업무까지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정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일들은 가족들과 상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미정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말하며 자식들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미정처럼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미정은 이런 대화를 들으며 조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경계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철수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묘한 만족감도 느꼈습니다. 동시에 김철수의 의존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아버지의 병원비 처리 상황을 확인해 보고 싶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하던 중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미정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송금이 이루어진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대행 수수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액과 빈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에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셋이서 만나 아버지의 계좌 내역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영희와 준호도 민수의 발견에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간병인에게 돈을 주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전체 자산 규모였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왜 자신들에게 재산 규모를 숨겨왔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동시에 그 많은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간병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미정에 대한 아버지의 과도한 신뢰와 의존이 걱정되었습니다. 영희는 미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돈이 관련된 상황에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도 동의하며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조금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아버지가 미정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아버지를 더 외롭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상황을 더 지켜본 후에 판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당분간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더 자주 병문안을 가서 미정과 아버지의 관계를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미정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자식들은 미정을 나쁜 사람으로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너무 의존적이 되는 것이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의심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영희가 미정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를 형제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지인들을 통한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정은 과거에 다른 노인 환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일을 벌인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3년 전에도 한 노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아낸 후 갑자기 사라진 사건이 있었고 그때도 법적 분쟁까지 갔었습니다. 형제들은 이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돌봐주던 미정의 모습이 모두 계획된 연기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미정은 외롭고 재산이 많은 노인들을 표적으로 접근하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당장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날 세 형제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미정은 평소처럼 김철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자식들이 갑자기 함께 온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지만 자식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미정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미정에게 송금된 금액들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철수는 당황하며 그것은 자신이 미정에게 감사의 표시로 준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금액이 너무 크다며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영희는 더 직접적으로 미정의 과거 이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과거에 다른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받아낸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김철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며 자식들을 나무랐습니다. 미정이 그런 사람일 리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법정 기록과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미정이 3년 전에 78세 독거 노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낸 사건의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노인의 신뢰를 얻은 후 점진적으로 돈을 받아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철수는 그 자료들을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을 바라보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건은 오해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은 것뿐이고 그 노인이 감사의 표시로 준 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미정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왜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자신은 순수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철수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명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몇 달 동안 미정이 보여준 정성과 돌봄이 거짓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에 대한 신뢰와 자식들의 주장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때 민수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미정이 과거에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의 판결문이었습니다. 비록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문에는 미정의 행동 패턴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법원의 판단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그 판결문을 읽으며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과거 행적들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노인에게 접근하고 신뢰를 얻고 점진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패턴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김철수에게 그동안 정성스럽게 돌봐드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받은 돈도 그에 합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 자신이 대신 해드린 것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이 말에 김철수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미정이 자신에게 보여준 따뜻함과 정성이 모두 돈을 목적으로 한 연기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동시에 자식들에 대한 미정의 비난도 기분 나빴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부족했다고 해도 외부인이 그런 말을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희는 미정에게 더 이상 아버지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간 돈도 돌려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 돈은 정당한 대가였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수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기 때문에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미정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처음부터 자신의 돈이 목적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따뜻함과 정성은 모두 거짓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김철수를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의 재산을 알게 된 후부터는 욕심이 생겼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고백에 김철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결국 자신의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아팠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식들은 즉시 병원 측에 미정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실을 떠나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김철수는 미정이 떠난 후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위로하려 했지만 김철수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의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미정이 병실에서 쫓겨난 후 며칠 동안 김철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해준 음식에 익숙해진 입맛은 다시 병원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철수를 괴롭힌 것은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새로운 간병인을 배정해 주었지만 김철수는 거부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며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설득해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정이 온 후로 밝아졌던 김철수가 이전보다도 더 침울해진 것을 보며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미정을 쫓아낸 것이 옳은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아버지가 더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영희는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김철수는 자식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자 자식들은 다행스러워했습니다. 김철수는 미정 사건에 대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정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완전히 배신당했을 때의 충격과 아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김철수는 자신이 왜 미정에게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었는지에 대해서도 성찰했습니다.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정이 보여준 관심과 따뜻함이 그리웠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도 표현했습니다. 외부인을 가족보다 더 신뢰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딸 영희는 자신들이 아버지를 너무 혼자 두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더 필요로 한 것은 돈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자신이 왜 재산 규모를 자식들에게 숨겨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변에서 재산 때문에 가족이 갈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순수한 효심으로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일부러 가난한 척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식들을 멀어지게 만든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앞으로는 서로에게 솔직해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가족은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진실한 모습을 알게 되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위로했습니다. 막내 준호는 자신이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바빠도 시간을 내서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철수는 자식들의 마음을 듣고 조금씩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정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자신을 속인 것도 화가 나지만 정작 더 화가 나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희는 아버지를 향해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미정을 믿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인간다운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기도 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 자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미정 같은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철수는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이 미정에게 속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소통을 늘려서 외로움을 달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는 자식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함께하고 이야기도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가끔씩 집에도 나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특히 영희는 미국에서의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더 자주 한국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철수는 또한 자신의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자식들과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의논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정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미정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가 다시는 외롭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드리기로 다짐했습니다. 김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가족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아프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정이라는 시련을 통해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 고통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와 자식들은 아직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단순히 물러나지 않을 생각이었고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대결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미정이 병원에서 쫓겨난 지 한 달 후 김철수와 가족들에게 법원으로부터 출석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미정이 김철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김철수를 성실히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했으며 받기로 약속된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김철수는 소장을 읽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인 양 행동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 역시 미정의 뻔뻔함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 되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미정의 과거 전력과 김철수를 속인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 첫날 법정에는 김철수와 자식들, 그리고 미정과 그녀의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김철수는 오랜만에 병원 밖으로 나와 법정에 서게 된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는데 예전에 김철수를 돌볼 때의 그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의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정은 김철수를 몇 달 동안 성실하게 돌봤으며 김철수가 자발적으로 감사의 표시로 돈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철수의 자식들이 미정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내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정의 과거 사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오해였으며 법적으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서 미정이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철수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봤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자신만 탓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받은 돈은 모두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정의 증언을 들으며 김철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정이 말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정은 자신을 성실하게 돌봤고 자신도 그 당시에는 진심으로 감사해서 돈을 준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정의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그 모든 기억들이 왜곡되어 보였습니다. 김철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미정의 과거 유사 사건들의 패턴을 제시하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롭고 재산이 많은 노인들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접근하는 것이 미정의 일관된 행동 패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정이 김철수의 재산 규모를 파악한 후부터 행동이 달라진 점도 지적했습니다. 자식들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영희는 미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미정이 과거에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접근했던 사례들, 그리고 그때마다 상당한 금액을 받아낸 기록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미정이 받은 돈의 규모와 빈도가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준호는 미정이 아버지에게 과도한 의존성을 심어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를 넘어선 조작적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침내 김철수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78세의 노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지만 김철수는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미정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정이 보여준 관심과 돌봄이 진심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미정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된 후의 배신감에 대해서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약함을 이용당했다는 느낌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정이 자신의 재산을 알게 된 후부터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 자주 돈을 요구하고 더 많은 업무를 맡으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철수는 미정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자식들이 자주 오지 못했고 자신이 외로웠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자신을 돌봐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한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아픔을 설명했습니다. 김철수의 증언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미정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미정이 정말로 자신을 돌봐준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 때문에 모든 것이 왜곡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은 속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돈을 위한 관심과 진정한 관심은 결국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정은 김철수의 증언을 들으며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김철수를 정말로 좋아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것도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알게 된 후 욕심이 생긴 것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의 진심 어린 증언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진 가운데 미정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김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김철수가 좋았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려운 현실과 김철수의 풍족한 재산 사이에서 욕심이 생겼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후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나서는 김철수와 미정의 표정에서는 이미 무언가 결론이 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김철수는 비록 상처받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미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2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미정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정에게는 사기 미수와 노인 학대 혐의로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미정이 김철수의 외로움과 약함을 의도적으로 이용했으며 이는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선 범죄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노인을 상대로 한 이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철수는 판결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정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미정이 보여준 관심과 돌봄이 완전히 가짜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약함을 이용했다는 사실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김철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정은 판결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며 법정을 나서는 미정의 모습을 보며 김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도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결 후 몇 주가 지나면서 김철수의 일상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자식들은 약속대로 더 자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영희는 미국 일정을 조정해서 34달에 한 번은 한국에 오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준호도 주말마다 교대로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한 약속을 지키며 과거에는 말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사업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아버지와 공유했습니다. 특히 김철수는 자신이 왜 재산을 숨겨왔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젊었을 때 주변에서 본 가족 갈등들이 트라우마가 되어 자식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사건을 통해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아버지의 진심을 몰라주었던 것에 대해 미안해했습니다. 앞으로는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새로운 간병인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철수가 직접 면접에 참여했고 자식들도 함께 선택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선택된 간병인은 50대 중반의 박순자 씨였습니다.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으로 무엇보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이번에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미정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과도한 친밀감을 표현하지도 않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김철수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밋밋하다고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관계가 오히려 편안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철수도 박순자 씨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적절한 선을 유지했습니다. 김철수의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 없이도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김철수는 퇴원 후에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김철수는 자식들과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혼자 살기보다는 자식들 중 한 명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되 자식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민수의 집 근처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철수는 또한 자신의 재산 관리 방식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지 말고 자식들과 상의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이 관련된 일들은 반드시 가족회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정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재산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노인 돌봄 서비스 개선과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기금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다른 노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김철수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미정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과 배신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찾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김철수는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강남의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자신의 재산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마중 나온 병원 로비에서 김철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희가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차에 오르며 김철수는 마지막으로 병원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곳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고 돈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차창으로 스며들며 새로운 여행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그에게 앞으로의 날들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